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영웅 씨, 저는 임영웅 씨가 K-팝의 규모를 몇 배는 더 키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K-팝이 지금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제 생각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 흥행에도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를 꿰뚫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 하면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 자랑하잖아요. 이 임영웅 씨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풀어갈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할 역사적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예. 그 99개의 반박문을 쓴 독일의 종교개혁가죠? 예, 맞습니다. 그 루터는 반박문을 쓰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등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예배당에서 성가대 외에는 성가를 못 부르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루터는 찬송가를 교인들에게 돌려준 인물이었습니다.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나름의 개혁가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 바탕이 좋습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아서 여러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집 출판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하는 곡입니다. 이 종교적 색채를 빼고 보면요, 500년이나 롱런한 스테디셀러입니다. 500년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는 노래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네. 그런데 이 노래는 가사는 루터가 썼는데요, 곡은 기존에 있던 멜로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혹자는 원곡이 권주가였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접하고 받으시오 하는 이 권주가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종교적인 노래와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잔을 마시면 건강과 행복이 따르고 하는 식의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부르는 기원가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세속의 멜로디를 찬송가에 가져왔다는 게 상당한 파격으로 느껴지네요. 예, 완전히 파격이죠. 네. 저는 이런 면에서 루터가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로디를 하나 만들어서 대중에게 각인시키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한 해에도 수많은 히트곡이 나오지만 히트곡 중에 전 국민이 그 멜로디에 익숙해지는 곡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익숙한 세대 통합 멜로디를 찾으면요, 해피 버스데이 투유나 징글벨 정도밖에 없습니다. 히트곡이라고 하면 보통 특정 세대에 한정되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의 확보는 정말 힘들죠. 그렇죠. 저는 임영웅 씨가 어필한 부분이 바로 중장년층에 익숙한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히트곡이 없이도 중장년층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게 바로 그 세대들의 익숙한 곡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열풍이 분 뒤로 우리나라의 중장년 가요 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팝도 마찬가지예요. 머라이어 캐리나 마이클 부블레처럼 팝스타 중에도 잘 알려진 멜로디를 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캐럴이죠. 네. 그 서구권에서 유명 가수들이 중장년층을 파고드는 전략이 캐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어디든 보편적인 멜로디를 자극하면 뜨겁게 반응하는 팬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이미 했던 K-팝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언뜻 떠오르는 그룹이 하나 있긴 한데. 예, 바로 그 그룹입니다. BTS의 히트곡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곡이 유례없는 성공을 한 데는 마이클 잭슨의 춤을 퍼포먼스에 반영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는 아니지만 마이클 잭슨의 춤은 그 멜로디 이상으로 미국인들한테 보편적인 무언가죠. 그렇죠. K-팝은 세계적이지만 한계는 전 세대가 즐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모든 새로운 음악 혹은 신세대 스타들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비틀즈도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응을 많이 담고 있었죠, 원래 노래가. 네. 그래서 그때 자기 세대와 나이를 먹어갔을 뿐이지, 비틀즈가 젊었을 때의 중장년층은 아마 여전히 네킹콜 같은 가수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 팬들하고 똑같았죠. K-팝이 아직 개척하지 않은 미답지가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중장년 중에도 BTS에게서 마이클 잭슨의 오마주를 발견했을 때
뭔가 이제 쩌릿쩌릿한 전율을 느낀 이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BTS가 미국판 임영웅이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올드팝을 파고드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BTS의 마이클 잭슨 오마주 같은 작업이 더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를테면은 블랙핑크가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K-팝 그룹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혼성으로 아바의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괜찮다. 예. 마이클 잭슨을 귀환시킨 다이너마이트나 또 퀸을 연상케 한 버터 이상의 폭발력이 그런 노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이 되네요. 예. 이 임영웅 열풍 공식을 따라서 전 세계 전 연령대에 휘몰아치는 K-팝 열풍, 뭐 생각만 해도 짜릿한데 자녀와 부모 세대가 나란히 손을 잡고 K-팝 콘서트장을 방문하는 풍경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K-팝이 더 잘 되고 K-팝 그룹들이 세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의 추천곡은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좋죠. 예, 다이너마이트는 K-팝이 추구해야 할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를 명징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잭슨 형님을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떠올리면서 들어보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BTS입니다. 다이너마이트.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